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함께 해드리는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한 번 이 투자 시장이요. 연준의 긴축 속도에 주목하는 듯 싶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역시도 3거래일째 또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환율 역시도 장중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한 번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주말 주식구조대에서 우리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든든한 종목 보따리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식구조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그 부분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 있으시죠? 이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저희 노란톡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여러분들 가져다만 되셔서 2022라는 비밀번호 누르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는요. 특별히 이 토요일 아침에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셔야지만 앞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쭉 이 시장 이겨내실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을 오늘은 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수익률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오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말 주식구조대 출발합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 우리 시장 사실은 아직까지 불안감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이 시장 대응 전략들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 후반 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지난 7월 첫째 주에 저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추세에 대한 우상향 흐름들이 꾸준히 연출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포지션, 그리고 이제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2,600포인트, 2,700포인트도 이제 어렵지 않게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달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더니 결국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 세계 증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눌리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함께 체크를 해보게 됨으로써 다음 한 주도 준비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화면 통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최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 양시장의 일봉상의 흐름입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7월 달 저점권을 지지한 이후에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번 한 주는 일단은 추세가 꺾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느 정도 매수세의 요인이었던 외인들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형성해 주었어요. 물론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포지션들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외인보다 더욱더 많은 매도 물량들을 보여줬던 기관들의 흐름에 의해서 아쉽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연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소위 말해서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경인했었던 바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전반적인 수급이 위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환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3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을 해주는 이러한 아쉬움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외인들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뛰어 올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저는 9월 달에 열리게 되는 FOMC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 뭐가 발표가 되었냐면은 바로 지난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7월 달 FOMC가 끝나는 시점에선 소위 말하는 안도감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FOMC가 끝나고 현재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이후로 다소 위축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결국에는 9월 달 FOMC에서 0.5포인트를 인상을 할 것이냐, 0.7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일단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번에 9월 달에도 역시나 금리 인상이 될 것인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다소 수급이 추가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모습들로 이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까지도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뉴욕 증시도 오늘 적지 않은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월 FOMC에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인상이 되었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결국엔 투심 위축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가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FOMC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죠. 유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9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는 상황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또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외인이 매도를 해서가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수급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지수에 그리고 글로벌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를 필두로 본다라면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는 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이 됐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이번 8월 달 옵션 만기일이 바로 금요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됐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지난달, 지지난달 우리가 그간 과거의 옵션 만기일 흐름이 형성되기 전후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형성해주는 포지션보다는 다소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러한 포지션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아쉽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 중심이 되는 매개체가 뭐가 되느냐, 주체 세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체 섹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시장이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예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다시 조금 살아나면서 삼성전자도 다시 또 6만
원대를 회복을 했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급은 결국에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크게 눌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사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회사들의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번에 반기보고서가 발표가 된 기업들의 흐름들을 본다라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소위 말해가지고 매출을 발생을 시켰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주에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던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들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한번 2주, 3주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게임 섹터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섹터들이 위메이드 형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위축되는 포지션들이 연출되는 것들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 게임 섹터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포지션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일단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실망 매물을 분명히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서 던지지만 그 불안한 물량들을 받아먹는 물량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를 한번 지켜보면서 그 종목군들이 역시나 함께 움직이는지 이것만 우리는 체크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역시나 위축된 투심의 흐름들이 형성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간 섹터는 어김없이 있어요. 물론 아쉽게도 저희가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이 예전만큼 크게 치고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지 않아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주에도 꾸준히 상승폭을 연출해 주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상한가 종목군들 소개시켜 드렸어요. 최근에 공략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 메가MD라든지 NG캠 생명과학이라든지 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서 공개해드리고 어디서 공략해드렸는지를 이제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올려드리죠. 근데 매번 올려드리지만은 올려드린 종목군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비교했을 때 또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어떠한 섹터가 지금 시장의 관심을, 이목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지금 시장, 결국에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주 섹터 중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섹터가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하고 지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교육시켜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같이 해보시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주에 딱 한 차례 지금만 만날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중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정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께서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방송입니다. 이 토요일 8시쯤에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지금 들어오셔야지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그래도 강세 섹터들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강세를 나타냈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집어주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수익률들을 냈는지 저희 수익률 리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11%의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유일 로보틱스 같이 현대차의 로봇 관련한 투자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을 대표님께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탁 집어주셨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13.75% 함께 해드렸고요. 일동제약 모아데이터, 위메이드맥스도 너무나 좋았고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이 단기적인 테마이긴 하지만 확실한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도 100% 넘는 상승률들 함께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시장에서 강세 섹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강세 섹터와 그 강세 종목을 찾는 게 참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안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이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참여 방법 한번 만나보시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 방법 잘 보고 오셨나요? 벌써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님에게 히든 종목 받아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 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대표님? 뭐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맞아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사실 그만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뭐 많이 안 들어오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들어오신다면은 저희가 좀 많은 도움 드리고 많은 교육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실력을 키워 가지고 여기를 좀 졸업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식 왜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려면은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그 방법, 그 스킬 조금씩 이제 키워가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대표님께서 800명이 넘어가면은 종목 하나를 더 선물로 주시는 거 어떠세요? 뭐 많이만 오신다면 네. 뭐 저희가 뭐 종목 하나만 드리겠습니까? 늘 얘기했던 네. 것처럼 뭐 저희는 늘 종목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다면은 저희가 많은 종목군들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랑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란톡방 참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에서 대표님께 이제 종목도 받으시고 이 매매 타점에 관한 교육도 받으셔서 얼른 이 노란톡방을 졸업하고 나가셔라라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좀 감동이네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휴대폰 카메라 그냥 켜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가져드려서 2022라는 비밀번호, 마음이 급해서 말이 꼬였네요. 2022라는 비밀번호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대표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2가지와 그리고 800분이 넘게 들어오신다면 이 3가지까지도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가 사실은 4거래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3거래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참 힘든 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 수익을 주신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리뷰를 조금 자세히 좀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자신 있게 한번 수익률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결국에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주식을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방송 때마다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어떠한 종목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 사실 저는 안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바로 이 차트의 움직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차트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보게 됨으로써 눈에 익게 되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제가 매번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차트 중에서 사실상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들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매번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공략할 거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공략합시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눌리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과대 낙폭주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러한 교육들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방송 때마다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서 야간 교육 때마다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리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섹터에 똑같은 움직임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의 이번 주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올라가주는 종목도 있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어느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어떠한 포지션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을 여기에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자, G2파워. 언제 저희가 얘기 드렸죠? 6월 달에 공략해 드렸죠. 무엇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강연회를 통해서 딱 하나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G2파워예요.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저희가 공략을 한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만큼 움직였는지. 무려 200% 넘게 급등하는 포지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유일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디서 공략했겠습니까? 눌렸을 때 공략했어요. 눌렸을 때. 남들은 안 봅니다. 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떨어졌기 때문에 보시라는 얘기 드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대 낙폭인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제대로만 하면은 100%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10%, 20%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매번 교육해 드려요. 그래서 어차피 사실 거면은 올라갈 때보다 조금 눌렸을 때 사세요. 1원이라도 싸게 사세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 한번 해봅시다. 매번 이렇게 교육시켜 드려요.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비중 조절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야간 교육 때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랑 야간 교육 때 보시면은 제가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데 그때 이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 말이 뭐냐? 종목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그 종목군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이제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나무라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이런 밑에 자리에서 잡으세요.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저희랑 같이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매매 방식이 있지만 이게 나하고 맞아 떨어져야 이게 나만의 매매 방식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늘어가고 있다. 이거 정말 저는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렇게 이 주말에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교육시켜드렸던 내용들이 이제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느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점차 늘어나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뿌듯합니다. 제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얘기를 드리고 매번 교육시켜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살 거면 종목 많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습관을 기르시라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팔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보시면 어때요? 장난 아니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공략해 드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50%, 100% 혹은 그 이상 상승하는 종목군들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최근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저희가 언제 공략해 드렸어요? 이때 공략해 드렸어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아예 떨어질 때 공략을 하세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하세요. 자, 박셀바이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왜 공략했습니까?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공략 못했습니다. 여기서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했어요?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시점에서 공략했잖아요. 7월 마지막 주에 여기에도 있잖아요. 7월 마지막 주 시중 공략
박셀바이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란톡방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종목 뭐 보세요. 뭐 교육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보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올라가는 종목과 섹터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디에서 공략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는 거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주말 방송이잖아요. 평일에 못 만나잖아요. 장중에 못 만나잖아요. 장중에 저희가 어디에서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 교육시켜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시황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야간 교육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시라는 겁니다. 믿고 오실 수 있으면 같이 해보시고 이걸로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어때요? 물론 이제 월요일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지만 그중에 수요일부터 연달아 양지수 모두 떨어졌어요. 누가 봐도 재미있는 장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나와요? 상승하는 포지션들 나오겠죠. 우리는 그럼 그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이게 저희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이 주말에도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육시켜 드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또 준비했겠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방송 끝나고 이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다시 이지영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트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는데 또 그 직전에 공략하실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72% 수익률로 마감이 됐죠. 자, 오늘도 저희가 히든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2022라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히든 블라인드 종목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대표님께 알려드릴 게 좀 있어요. 대표님, 저희가 방송이 이렇게나 많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미션이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800명이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미션 가셔야죠. 네, 가야죠. 네. 오늘은 4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대표님? 뭐 일단은 네. 800분은 돌파를 하셨다고 하니까는 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은 네. 만약에 한번 850분을 돌파를 한다면은 저희가 최대 4종목까지 한번 4종목.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약속했었던 종목이 3개까지는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3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850분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그래가지고 오늘 최대 4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네.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깜짝 이벤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빠르게 미션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850분이 이제 돌파하면은 4종목까지 또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4가지의 모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종목명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QR코드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로 나갈 건데요. 자, 이 종목에 관한 힌트 몇 가지를 제가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섹터만 말씀드려도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4글자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사료와 비료, 곡물 관련주다. 이렇게 2가지 힌트를 먼저 드리면서 대표님에게 차트적인 힌트 또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보고 추가적인 힌트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4글자의 곡물 관련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뭐 차트 통해서 일단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여지는 것처럼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6,3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2,300원대에서 6,3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 올라가게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해도 100%, 150%, 많게는 200% 그 이상도 우리가 욕심내볼 수 있는 차트상의 움직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어땠습니까? 사료주들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자, 사료들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꺾였다가 다시 또 우려감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리고 이제 9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번 주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줬던 관련된 섹터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좀 크게 욕심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4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목명 방송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만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의 힌트를 통해서 맞춰주셨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이정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 4글자의 곡물 비료 관련주다.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부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거의 14분만 들어오시면 850분도 미션이 완료가 돼서 다음 주 4가지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여 방법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참여 방법 여러분들 체크하고 오셨고요. 자, 우리 주말 주식 구조대 왜 함께 해야 하는지 이 수익률에 있겠죠? 그 수익률 리뷰 제가 간략히 한번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입니다. G2 파워 200% 넘어가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상승률 너무나 좋은데요. 유일 로보틱스는 우리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였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투자에 관해서 이 로봇 관련주도 일제히 이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 또 한 번 강세입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다라고 시황 때 집어드렸었는데 이 대명에너지 111% 넘는 상승률 함께했고요. 고려산업 역시도 저희가 한 주 만에 38%라는 그러한 수익률 함께 해드렸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요. 메가 MD라는 종목이었어요. 이 고등학교가 학점제가 도입한다라는 이슈들 때문에 단번에 상한가에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대표님께서 노란톡방에서 미리 좀 집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이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낙폭 때문에 굉장히 저점에서 잡아주셨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이면서 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매매 기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주말에도 우리 주식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4가지의 종목이나 제공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 2022라는 비밀번호 누르시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잠깐 안 봤다고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못 본 느낌인데 대표님 저희 네. 지금 두 번째 미션까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다음 미션도 진행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안타깝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뭐 다음 미션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숫자가 한 번 더 바뀐다라면은 더욱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만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무슨 소리예요? 15분이나 남았습니다. 15분이나. 아, 그래요? 네.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따라 좀 네. 유독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라서 네, 제가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두 번째 히든 종목 주실 텐데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AS를 또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정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참 많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대표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의 승률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리뷰 한번 잠깐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표님 수익률 리뷰 부탁드립니다. 자, 매번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섹터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결국에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희는 매주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 가장 좋아하는 종목, 즉 단순하게 따질 때 삼성전자가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아직 안 올라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만큼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섹터가 뭔지만 우리는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섹터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처럼 우리가 알 법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종목군들, 그러한 섹터들만 계속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세 번째가 게임, 네 번째가 바로 메타버스 NFT, 그리고 다섯 번째 엔터미디어. 여기에다가 최근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편입한 게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 많이 공략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한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한번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차트를 보여드리겠어요?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섹터들을 조금 더 눈에 익히시게 됨으로써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의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그 섹터 안에 소위 말해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엔지캠 생명과학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연출해 주었던 종목입니다. 자, 올라가기 이전에 저희가 이미 공략해 드리는 얘기 드렸었고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400% 넘게 올라갔던 뭐 조광 ILI, 뭐 노터스, 공구먼 이러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한번 공략해 보십시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그러한 종목군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방송을 통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그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하시고 싶다면 오시라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리지만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랑 함께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이것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모트렉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도 과거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4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드렸고 역시나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종목군들을 발굴해내고 공략해낼 수 있지 않다라면은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 이런 종목군들 나도 뽑아낼 수 있어. 안 오셔도 됩니다. 왜? 혼동되니까.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시키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해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1%, 2%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라는 얘기 많이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많이 공략해 드립니다. 자, 좀 전에도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던 섹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비료, 사료, 곡물 쪽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산업이었고 이번 주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는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얘기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이렇게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메가MD. 자, 급등하기 이전에 저희는 공략을 했어요. 분명히 메가MD를 왜 공략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이때 저희 공략 못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다시 사자. 그래서 메가MD 공략해 드린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합시다. 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 낙폭주들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섹터들 말 그대로요. 시장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떨어졌지만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더 빠졌겠죠. 누군가는 밑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지수가 올라가게 된 경우, 지수가 떨어지게 된 경우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 거기에 각각 상응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 공략해 놓고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은 반대로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과 소위 말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줬다가 눌린 종목군들. 골고루 잡는 거예요.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지금 당장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섹터가 움직이겠구나.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섹터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연출되는지 연출되지 않는지 이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 저희는 이렇게 다 뭐 해드리니까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나열해드리니까 이 중에서 공략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최근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만들어드렸는지 보여드렸는지를 한번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같이 하신 분들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셨대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GSE, 메가MD, 박셀바이오, 모트렉스, 유일로보틱스 등등 다양한 종목군들 올려주셨죠.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저희는 소위 말해서 선취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선취매 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에도 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다고 올려주십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 다양한 시점에서 공략해서 좋은 결과물 계속해서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 이제는 함께 해보셔서 이러한 기쁨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안타깝게 방송 끝나면 저희가 이 노란톡방 문을 닫을 거라는 겁니다. 같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함께 좋아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편안한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안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추가적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한번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께서 또 저를 소환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나가기로 할 텐데요. 저희가 850분 달성되면 이제 4가지 종목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15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최종 미션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친절하게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안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 두 번째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블라인드 종목은 정답이 노란톡방에 나왔습니다. 사료 관련주 중에 두 가지를 올려주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 공개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두 번째 히든 종목 나가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정말 핫한 섹터입니다. 최근에 어떤 섹터가 핫한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공부를 해봐도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이슈도 있고요. 이 폐배터리 사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 중에서 이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명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요. 대표님 혹시 한강 데이트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 사람이 아니어서 전 지방 사람이라서 지방 한강을 사람이세요? 네, 많이 다녀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네. 한강 중에 이 세빛 둥둥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 예쁩니다.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뭐 지나가면서 본 적은 그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종목명에 대한 힌트가 저희 대화 속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세빛둥둥섬 가보셨나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정말 거기 맛있는 데도 많고요. 오리배도 탈 수 있습니다. 세빛둥둥섬 꼭 가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종목에 대한 힌트 정말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표님이 어떤 관점에서 공략하시는지 공략 사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요, 상대적으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신규 상장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6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100% 육박하는 흐름을 최근에 만들어줬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힌트를 드렸던 바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쪽 산업 육성시키겠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차가 조금 눌렸던 상황들도 연출이 되었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슈들도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들의 움직임들도 마주 뜨거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물론 사실 저희의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은 그러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한 주, 말 그대로 저희가 주말 동안에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신규 상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세 글자짜리 종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까 힌트 잘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유추해 내실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방송을 통해서는 방송 절대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송이 끝나면 저희 노란톡방에 문 잠그고 이 종목군들 저희가 아까처럼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맞춰주셨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노란톡방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여러분들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가져다만 되셔서요. 202라는 비밀번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오늘 나갈 거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들어오시면 네 번째 히든 종목까지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님 우선은 저희가 세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해서 짧게 힌트를 대표님에게 한번 달라고 제가 한번 쫄라볼게요. 대표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살짝 힌트를 주시죠. 네. 자, 딱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만. 자, 최근에 27,000원대에서 얼마까지? 15,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반대로 1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몇 퍼센트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것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역시나 이 종목군들 이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저희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노란톡방에다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역시나 850분 넘어가면은 네 번째까지 함께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다양한 악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서울경제TV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